토트넘이 프랭크 감독 선임을 거의 완료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바쁘게 이적 시장을 보내기 시작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로 프랭크 감독이 아주 잘 썼던 브렌트포드의 은베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현재 은베모 영입을 주시하고 있다. 프랭크가 선임이 된다면 은베모 영입도 동시에 고려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포로키프의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기사 같은 걸 봐도 현재 은베모에 대한 영입 경쟁이 붙기 시작했다. 특히나 이제 맨유가 현재 브렌트포드와 맨유가 지금 은베모 영입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맨유가 제안했던 초기 제안 5,500만 파운드를 현재 브렌트포드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도 맨유의 첫 번째 제안이 거부된 순간 은베모 영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건 두 번째 제안, 그러니까 맨유가 이제 원래 5,500만 파운드를 제안했는데 저것보다 이제 이적료를 올려서 곧 제안을 할 거래요. 5,500만 파운드면 하나로 치면 1,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 정도를 제안했었는데 이 제안이 일단은 거부됐다,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을 곧 할 거긴 하지만 지금 토트넘이 하이제킹 내지는 아무래도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프랭크 감독과 친한 이 은베모를 동시에 영입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로마노의 보도에 따르면 맨유가 은베모 영입을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5,500만 파운드는 거절됐다. 이제 아까 기사랑 똑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6,000만 혹은 6,500만 파운드 정도의 두 번째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제안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이제 분할 납부를 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만 완료가 되면 그러면 브렌트포드와 합의가 된다. 6천만 파운드면 하나로 따지면 1,100억이거든요. 6,500만이면 1,200억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사실은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선수를 이적시킬 때 500만 파운드 요 정도 차이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나는 차이는 아니다 보니까 요 정도 차이는 금세 조율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은베모 영입이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 어려운 건 뭐냐, 뉴캐슬, 아스날 요 팀들이 원래는 맨유와 함께 은베모를 노리는 팀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뉴캐슬과 아스날도 구체적인 제안을 은베모에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토트넘이 먼저 관심을 보이기 전에. 그런데 지난주에 이미 나왔었죠. 은베모가 본인이 선호하는 팀을 아스날과 뉴캐슬의 제안을 거절하고 맨유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은베모랑 개인적인 협상은 이미 얘기가 됐다. 그러니까 은베모가 애초에 아스날이나 뉴캐슬 같은 팀들도 이미 거절을 한 거죠. 맨유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맨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은베모가 개인적으로 맨유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은베모는 토트넘이 영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원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게 참 아직까지 이 맨유의 위상, 맨유의 이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선수에게 얼마나 지금 강력한지를 또다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이 다른 이적설도 나옵니다. 어떤 이적설이냐? 토트넘이 에제 영입도 노린다, 크리스탈 팰리스에. 그래서 토트넘이 에제를 지금 스카우팅 목록에 올려놓고 있는데 은베모 영입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은베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에제 영입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폴 오키프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토트넘 내부에서도 측면 공격수에 대한 노리는 이적 시장이 이번에는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에제뿐만 아니라 또 나오는 선수 디블링도 있습니다. 디블링도 마찬가지로 측면 공격수죠. 토트넘의 타겟 중에 하나는 디블링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디블링, 에제, 은베모 어쨌든 측면 공격수에 대한 영입을 토트넘이 매우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측면 공격수에 대한 영입을 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프랭크 감독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뛰는 선수, 그리고 이제 움직임 자체가 아래 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 레벨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레벨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측면 공격수 자리에 토트넘이 약점이 있는 건 분명해요. 이제 어떤 약점이 있냐? 일단 챔피언스 리그를 다음 시즌엔 병행을 해야 되니까 챔스도 생각을 한다 치면 오른쪽에 존슨 아니면 쿨루셉스키가 있잖아요. 존슨이나 쿨루셉스키가 약간 이제 애매하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왜 그러냐면 쿨루셉스키는 드리블도 좋고 볼 소유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면이 있지만 느리다. 존슨 같은 경우는 빠르지만 존슨이 볼을 가졌을 때의 마무리 능력, 플레이메이킹, 이런 움직임, 특히나 온더볼에 강점이 없는 선수,
존슨도 애매하다. 좌우 측면 공격수가 약간 애매한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무어나 양민혁 이런 어린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뛰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오도베르가 있지만 오도베르 또한 이제 지난 시즌 막판에 주전으로 몇 번 나왔잖아요. 오도베르도 챔피언스 리그 혹은 이제 리그 내에서도 유럽 대항전을 경쟁할 때 주전급 선수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분명히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왼쪽 공격수 자리, 이 자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손흥민의 대체자, 그 정도 격이 되는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기동력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나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유럽 대항전과 프리미어 리그를 병행하기는 지금 힘들잖아요. 모든 경기를 이제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 자리도 손흥민 선수가 뭐 전성기 때만큼의 퍼포먼스가 당연히 뭐 지금은 나오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 이 좌우 측면 공격수 자리를 계속 노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름만 해도 뭐 은베모, 디블링, 에제, 그 이전에는 은쿵쿠 이름도 나왔었고, 그리고 사네 영입설도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측면 공격수에 대한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토트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토트넘이 그냥 막 노리는 건 아닐 거고, 만약에 이제 프랭크 감독과 협상을 하고 있으면 프랭크 감독에게도 어쨌든 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그렇게 영입이 될 때, 특히나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되기 전에 영입되는 그런 선수들은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있는 후보와 공유하고, 아무래도 데리고 왔는데 감독이 안 원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면서 데려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측면 공격수 이름들만 나온다는 건 분명히 측면 공격수에 대한 보강은 이번 시즌에 주전급으로, 뭐 에제든 은베모든, 디블링은 조금 이제 유망주 쪽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주전급 레벨의 선수가 한 명 정도는 영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엔 손흥민 선수도 이제 경쟁 체제가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다는 게 이적 시장을 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이제 아무래도 요 윙어 자리가 과거에는 오도베르, 베르너, 솔로몬, 이제 약간 누가 봐도 손흥민의 백업, 그냥 유망주 백업 자원들을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사네, 은쿵쿠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도가 엄청 높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은베모는 또 반대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디블링은 또 어리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선수들, 그리고 에제, 이렇게 측면 공격 자원들을 약간 주전급 정도 되는 선수들로 노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시 전력감. 그리고 아마 이거는 프랭크 감독의 전술을 생각하면, 프랭크 감독이 워낙에 브렌트포드에서도 에너지를 중요시 생각해요. 달려나가는 에너지, 특히나.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있다가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있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수비가 성공한 다음에 달려나가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시즌에 브렌트포드에서는 오른쪽에 은베모, 왼쪽에 케빈 샤데, 전방에 위사, 요 이제 세 자리에 있는 선수들이 브렌트포드에서는 굉장히 빠른 선수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풀백 자리에 있는 선수도 이제 브렌트포드에서는 루이스 포터가 있죠. 굉장히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겨울 이적 시장 영입된 카요데라는 선수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선수고. 그래서 끊어내자마자 프랭크 감독은 빠르게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공간을 쓸 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보통은 프랭크 감독은 롱 패스가 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이 되게 다이렉트한 축구를 좋아해요. 다이렉트한 축구를 좋아한다는 건 약간 선이 굵은 볼을 조금 더 길게 차 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랭크 감독의 축구를 생각을 해봐도 롱킥을 때려주면 달려나가는 형태의 축구를 많이 구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있는 포로라던가 아니면 뭐 메디슨이 내려와서 볼 잡을 때, 요럴 때, 그러니까 이제 롱패스도 키가 큰 선수에게 주는 롱패스가 있고 달리기가 빠른 선수에게 달려나가게끔 만드는 롱패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브렌트포드의 롱패스는 후자에 속할 때가 많아요. 끊어내자마자 달려나가는 선수의 앞 공간으로 롱킥을 때려줍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전반적인 이 프랭크 감독의 뭔가 다음 시즌의 구상, 그리고 이제 지금 측면 공격수들에 대한 어쨌든 이렇게 달려나가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런 에너지에 대한 구상이 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브렌트포드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롱패스 성공 횟수가 많은 팀입니다. 근데 브렌트포드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키가 큰 선수에게 뻥 차놓고 제공권 좋은 선수가 떨어뜨려주는 그런 축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그냥 더 달려나갈 수 있게 앞으로 그냥 붙여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축구에서는 솔랑키나
존슨, 달려나가는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까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요런 이제 선수들이 아마 잘 활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달려나가는 스피드 이런 건 다 좋은데 모든 경기를 다 이렇게 뛸 수는 없고, 그렇다면 측면 공격수의 주전급 자원을 보강해야 된다. 요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토트넘이 또 누구를 노리냐? 토트넘과 맨유가 또 이제 맨유와 토트넘이 겹쳐요. 노리는 선수가 은디카에 대해서 현재 문의한 상태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은디카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서 뛰고 있는, 그리고 로마에서 아주 지난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수비수거든요. 은디카가 지금 맨유와 토트넘이 노리는 선수고, 실제로 토트넘과 맨유가 은디카에 대해서 문의를 한 상태다. 그리고 이적료는 4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저 이제 은디카 같은 경우는 왼발 센터백이에요. 왼발 센터백인데 이제 은디카를 노리는 이유는 뭐냐? 그 자리가 반더벤이 있잖아요. 반더벤이 있는데 은디카를 노리는 이유. 반더벤이 부상이 너무 많죠. 반더벤이 달리기도 빠르고 뒷공간 커버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브렌트포드가 추구하는 순간적으로 압박할 때는 달려나가면서 압박하고 뒷공간 열리면 빨리 내려와야 되고, 어느 정도는 이제 포스테콜루 감독의 축구와 프랭크 감독의 축구가 유사점이 좀 있어요. 프랭크 감독의 축구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앞쪽에서의 압박을 굉장히 거칠게 하는 팀이 바로 브렌트포드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붙여주고 달려가서 압박하고 뒷공간으로 상대가 넘어오면 빨리 내려와서 수비하고, 그래서 모든 선수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반더벤이 지난 시즌에 부상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은디카를 좀 노리는 면이 있다. 왜냐? 은디카는 지난 시즌 로마에서 세리아 1라운드부터 세리아 38라운드까지 모든 경기를 뛰었습니다. 모든 경기 선발 출전을 했고요. 모든 경기 풀타임이에요. 단 한 번도 교체를 안 당했어요. 은디카. 이 선수 자체가 왼발 센터백이라는 것에 더해서 은디카가 빌드업도 괜찮게 하고요.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도 괜찮게 해요. 그리고 스피드도 준수하고 앞쪽에서의 압박, 뒷공간 커버 이런 거 다 준수합니다. 지난 시즌에 로마의 상승세, 라니에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상승세를 주도했던, 좀 수비를 안정화시켰던 선수가 또 은디카이기도 하거든요. 애초에 실력이 있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 리그를 모두 풀타임을 뛰었다. 38경기.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한 경기 빼놓고 다 나왔습니다. 한 경기 빼고 모든 경기 풀타임, 선발 풀타임. 그래서 은디카가 이번 시즌에 51경기를 했어요. 51경기. 근데 로마가 52경기를 치렀습니다. 딱 요 한 경기, 유로파 리그에서 한 경기를 빼면 로마가 이번 시즌 치렀던 모든 경기에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든 경기 풀타임. 그러니까 은디카를 노리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보이죠. 지난 시즌 52경기 중에 51경기에 나와서 선발 풀타임을 뛰었다. 모든 경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디카도 어쨌든 토트넘이 빠르게 지금 브렌트포드의 프랭크 감독을 데려오게 되면 프랭크 감독의 전술에 맞는 기동력 있는 수비수, 그리고 반더벤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햄스트링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반더벤이 아무리 잘해도 부상이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반더벤의 대체자 혹은 로테이션 혹은 경쟁자로 그리고 반더벤이 만약에 못 나올 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은디카를 데려오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지금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지금 토트넘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맨유와 경쟁하는 상황이고, 지금 토트넘은 약간 다른 이제 팀들에 비해서 좀 늦었죠. 다른 팀들은 지금 감독에 대한 이슈가 없었으니까 아스날도 그렇고 첼시도 그렇고 리버풀은 뭐 물론이고 맨시티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 챔피언스리그권에 있는 팀들은 정말 활발하게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바로 지난 주말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 이슈 때문에 이적 시장을 제대로 출발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 감독이 온다는 이야기가 유력해지면서부터 아주 바쁘게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다.